발코니나 칩지 15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정원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보다 3배나 넓은 땅을 가진 이웃보다 더 많은 신선한 채소를 수확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잊혀진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이 아니라 더 적은 노동을 의미하고, 더 많은 물이 아니라 더 적은 물을 필요로 하며, 절반의 공간에서 수확량을 2배, 3배, 심지어 4배로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왜 대부분의 취미 정원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는지, 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물을 주고 더 많이 비료를 주면서도 수확량은 더 적은지 결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시청하신다면 단 한 가지의 구조적 변화가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 개념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취미 정원사의 90%가 공간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수평적으로만 생각하는 침대를 만듭니다. 고갈된 토양에 심습니다. 민달팽이, 잡초, 악천후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샐러드 2그릇과 토마토 3개를 만들 정도만 수확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 역사에서 넓은 면적보다 지능적인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해온 방법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서 작용해온 원리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자립이 중요하고 실제 식품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싶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지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른 모든 이들이 수확을 멈춘 지 오래된 한겨울에도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에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우리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가득 차 있습니다. 수입 식품의 무게로 선반이 비명을 지릅니다. 스페인산 토마토, 네덜란드산 오이, 이탈리아산 상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망이 단 일주일이라도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 운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료품 가격이 2배, 3배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익숙하게 구하던 것을 갑자기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는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취미나 열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공급망이나 슈퍼마켓,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자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안, 즉 진정한 안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꽉 찬 냉장고가 주는 가짜 보안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일, 모레, 다음 달에도 여전히 먹을 수 있다는 깊은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토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좁은 땅에서 삽니다. 직업이 있고 의무가 있으며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가졌던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조부모님보다 더 똑똑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의 수확량을 내는 솔루션.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확을 가져다주는 솔루션. 자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작동하는 솔루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틀밭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틀밭이 아닙니다. 철물점에서 사서 값싼 흙으로 채우는 장식용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2년 뒤면 부서지는 얕고 어설픈 구조물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되고 과학적으로 숙고되었으며 생물학적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퍼머컬처, 재생농업, 전통 원예 기술의 모든 원리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매년, 매 수확마다요. 첫 번째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평적 낭비 대신 수직적 재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적 단위로 생각합니다. 내 정원이 10제곱미터니까 10제곱미터만큼 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며 낭비입니다. 고층 빌딩을 짓고 1층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10제곱미터의 지표면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한한 공중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있고 부피가 있으며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차원을 활용하는 정원사는 거의 없습니다. 전통적인 평평한 밭은 땅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깊이는 20토 30cm 정도입니다. 거기에 상추를 심으면 뿌리는 토양 깊이의 15cm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 아래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왜일까요? 토양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춥고 통풍이 잘 안 되며 토양 생명체가 활발하지 않고 열을 발생시키는 분해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천천히 자라고 작게 유지되며 수확량도 적습니다. 반면에 틀밭은 높이를 80, 때로는 100, 심지어 120cm까지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높이 내에서 결정적인 일, 마법 같은 일, 모든 차이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각 층은 기능을 가집니다. 각 층은 전체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맨 밑에는 거친 나뭇가지와 굵은 가지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빈 공간을 만들고 물을 저장하며 곰팡이를 유인합니다. 그 위에는 반쯤 분해된 유기물, 낙엽, 깎은 풀, 집 등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는 영양분과 미생물이 풍부한 완숙 퇴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지렁이 분변토를 섞은 고품질 정원 토양이 올라갑니다. 2층 쌓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건강한 숲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즉 열을 만들어냅니다. 분해를 통한 열, 미생물 활동을 통한 열, 낮과 밤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입니다. 이 열은 식물 성장을 위한 터보 차저입니다. 여러분의 토마토는 이웃의 토마토보다 3주 일찍 익습니다. 상추는 2배 빨리 자랍니다. 오이는 더 오랫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토양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뿌리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춥고 습하며 환기가 안 되는 지하실과 따뜻하고 밝으며 완벽하게 냉난방이 되는 사무실 중 어디입니까? 어느 방에서 더 생산적일까요? 어느 방에서 기분이 더 좋습니까? 어느 방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까? 답은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물은 생명체입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생명이 필요하며 틀밭은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시작부터, 첫날부터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이는 두 번째 기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토양 생명체를 중독시키지 말고 활성화하십시오. 지난 70년 동안의 산업화된 농업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토양은 그저 기질일 뿐이며 화학 비료를 담는 그릇이자 씨앗을 꽂고 화학물질을 붓는 수동적인 매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전 세계의 토양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거짓말입니다. 토양은 단순한 기질이 아닙니다. 토양은 살아 숨쉬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건강한 정원 토양 한 티스푼에는 전 지구 인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새겨보세요. 티스푼 하나에 80억 인류보다 더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멋진 덤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원의 심장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농업도 없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지구는 죽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죽은 잎, 죽은 뿌리, 죽은 곤충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꿉니다. 식물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병원성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몰아내어 질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합니다. 물과 공기를 최적으로 저장하는 알갱이를 형성하여 토양 구조를 개선합니다. 그들은 정원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료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연약합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죽습니다. 화학 비료는 식물에게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빠른 에너지를 주지만 실속은 없습니다. 식물은 자라지만 토양은 척박해집니다. 미생물은 굶주립니다. 토양 생명력이 무너집니다. 비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매년 더 많은 비료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식물은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살충제를 사용하면 죽습니다. 살충제는 해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죽입니다. 이로운 곤충, 유익한 곰팡이, 열심히 일하는 박테리아까지요.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고 나면 왜 정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토양을 압축하거나 밟거나 무거운 기계로 작업하거나 갈아엎으면 죽습니다. 압축은 토양 구조를 파괴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고 유기체들은 질식하며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틀밭에서는 처음부터 이 생명을 구축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의 거친 나뭇가지와 굵은 가지로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폐목재는 수분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고 서서히 위로 습기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폐목재는 곰팡이를 유인합니다. 곰팡이는 자연의 재활용가입니다. 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식물 뿌리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균근이라고 합니다. 곰팡이는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물과 영양분을 식물에 제공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설탕을 곰팡이에 제공합니다. 완벽한 공생,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 위에는 반쯤 분해된 퇴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용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분해되면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분해를 통해 열을 발생시킵니다.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를 활성화합니다. 토양을 섞고 통기시키는 지렁이를 불러 모읍니다. 그 위에는 완숙된 정원 토양, 이상적으로는 지렁이 분변토와 섞인 토양이 올라갑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금, 즉 검은 금입니다. 정원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영양가 높은 재료입니다. 지렁이는 유기물을 먹고 이를 완벽하게 가공된 비료로 배설합니다. 이 비료는 식물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물을 저장합니다. 모든 침대의 터보 차저입니다. 맨 위에는 칩, 깎은 풀, 잘게 부순 잎과 같은 얇은 멀칭층이 올라갑니다. 이 층은 토양이 마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잡초 씨앗의 발화를 막고 토양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며 천천히 분해되면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먹이를 공급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것은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식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먹이를 주고 토양이 식물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다시는 비료를 살 필요가 없고 다시는 살충제나 비싼 토양 개량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가 유지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매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시스템. 파괴되는 대신 구축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세 번째 원칙, 구조와 모세관 현상을 통해 수분 균형을 최적화하십시오. 물은 정원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물 없이는 수확도 없습니다. 물 없이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원사는 이 소중한 자원을 범죄에 가까운 방식으로 낭비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자주 주며 잘못된 시간에 주고 겉에만 줍니다. 물은 뿌리가 없는 하층토로 스며듭니다. 한낮의 열기에 증발해버립니다. 토양이 흡수하지 못해 흘러가 버립니다. 낭비, 순전한 낭비입니다. 틀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정교하게 고안된 층쌓기를 통해 자연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수분 저장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맨 아래층의 거친 나무는 주요 저장고입니다. 나무는 자기 무게의 최대 300%까지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가득 머금었다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위로 물을 방출합니다. 마치 저수지나 항상 가득 차 있는 지하 탱크와 같습니다. 그 위에 퇴비는 심지, 즉 모세관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나무의 물을 뿌리까지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유기물은 스펀지처럼 작동하므로 스스로 물을 저장합니다. 그 위의 토양은 물을 모든 뿌리의 수평으로 고르게 분배합니다. 토양 알갱이 사이의 구멍에 물을 먹었습니다. 식물에 통제된 방식으로 물을 방출하고 맨 위의 멀칭은 보호층이 됩니다. 물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멀칭을 하지 않은 침대는 증발로 인해 제곱미터당 최대 10리터의 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10리터면 물조롱이 한가득인데 그냥 사라지고 낭비되는 것입니다. 멀칭을 한 침대는 아마 1리터 정도 잃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스템 안에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을 덜 자주 주게 됩니다. 훨씬 덜 자주요. 매일 주는 대신 일주일에 2번 정도. 제곱미터당 10리터 대신 아마 3리터면 충분하지만 물을 주면 그 물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식물이 지속적으로 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도 항상 수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된 성장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증상이 없고
토마토가 갈라지지 않으며 상추가 써지지 않고 오이가 시들지 않습니다. 또한 틀밭을 지능적으로 물을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약 2~3%의 완만한 경사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흡수하지 못하는 과잉 수분은 한 방향으로 통제되어 흐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동이나 빗물 탱크, 집수분지에 받아 다시 사용합니다. 그것이 순환 경제이고 수분 효율성이며 지능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올라는 구멍이 뚫린 벽을 가진 점토 항아리입니다. 틀밭에 묻고 물을 채운 뒤 밀봉합니다. 물은 벽을 통해 뿌리 구역으로 직접 천천히 스며듭니다. 식물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갑니다.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올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간단한 점적 호스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멀칭 아래 토양에 직접 놓인 작은 구멍이 뚫린 호스를 타이머에 연결합니다.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물은 뿌리로 직접 갑니다. 증발도 없고 낭비도 없으며 완전 자동입니다. 여러분은 휴가를 갈 수 있고 틀밭은 스스로 관리됩니다. 그것이 잘 설계된 시스템의 아름다움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매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조절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삶을 살 자유, 여행할 자유, 다른 일을 할 자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정원은 계속 돌아가고 계속 자라며 계속 생산합니다. 네 번째 원칙, 수직 지지대와 다층 식재를 통해 공간을 창출하십시오. 이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제 실제로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는 틀밭에 한 층만 심습니다. 그들은 2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추, 콜라비, 물을 모두 같은 높이에 나란히 배치합니다. 그것은 공간 낭비입니다. 집을 짓고 3층까지 지을 재료와 공간이 있는데도 1층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심을 수 있다는 것을요. 틀밭에 격자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격자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덩굴 식물이 자랍니다. 토마토, 덩굴 강낭콩, 완두콩, 오이, 주키니, 호박. 이 식물들은 땅 위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용되지 않았을 공중 공간으로 자라 올라갑니다. 2m 높이의 지지대는 단 1제곱센티미터의 추가 면적 없이도 재배 면적을 즉시 2배로 늘려줍니다. 동시에 덩굴 아래 지면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추, 시금치, 루콜라, 근대, 아시아, 샐러드, 채소들입니다. 이 식물들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를 너무 많이 받으면 써집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타버립니다. 하지만 토마토 식물의 그늘이나 콩 지지대의 부분적인 그늘 아래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성장은 더디지만 더 안정적으로 자라고 연하며 맛도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어있을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를 사용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3차원입니다. 1제곱미터의 지표면과 2m의 높이는 2세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2세제곱미터 안에서
여러 수확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열매들, 토마토, 오이, 콩. 중간에는 잎들, 상추, 시금치. 맨 아래에는 뿌리들, 무, 당근. 고층 빌딩을 상상해 보세요. 2층짜리 건물을 짓고 1층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머지 19개층은 비워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정원사의 90%가 토양에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최상층만 사용합니다. 높이를 무시합니다. 잠재력을 무시합니다. 제대로 심어진 틀밭은 4개, 5개, 때로는 6개의 서로 다른 식물종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아니라 조직적으로요. 각 식물은 자기 자리가 있고 각 식물은 자기 기능이 있습니다. 각 식물은 전체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5번째 원칙, 자연적인 식물 보호로서의 윤작과 혼합 재배. 단일 재배는 모든 정원의 죽음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토마토만 심으면 토마토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포자는 토양에서 겨울을 납니다. 내년에도 거기 있고 더 강해지고 더 공격적입니다. 식물은 병이 듭니다. 약을 뿌려야 합니다. 토양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는 것입니다. 양배추만 심으면 배추 흰나비가 옵니다.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가 식물을 갉아먹어 뼈대만 남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또 지게 됩니다. 하지만 틀밭에서는 혼합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맞서는 대신 자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소통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향기를 통해 소통합니다. 뿌리 분비물을 통해 소통합니다. 해충에 대해 서로 경고합니다. 영양분을 나눕니다. 서로 돕습니다. 토마토 옆에 바질을 심습니다. 왜일까요? 바질은 가루이를 쫓아내는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가루이는 토마토의 주요 해충이지만 근처에 바질이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향기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토마토를 찾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없이, 노력 없이요. 당근 옆에 양파를 심습니다. 양파파리는 양파 냄새를 따라오지만 당근 사이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당근파리는 당근 냄새를 따라오지만 양파 사이에서 당근을 찾지 못합니다. 두 해충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둘 다 멀리합니다. 두 작물 모두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경계식물로 금잔화를 심습니다. 금잔화는 예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심는 이유는 아닙니다. 금잔화의 뿌리가 선충을 죽이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선충은 식물 뿌리를 공격하는 미세한 벌레입니다. 수확물 전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금잔화가 자라는 곳에서는 죽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식물 보호입니다. 그것이 지능적인 정원 가꾸기 방식입니다. 또한 틀밭에서는 일반 밭보다 윤작을 더 쉽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눕니다. 각 구역은 폭이 30도 40cm입니다. 각 구역에는 매년 다른 식물군을 배치합니다. 올해는 가지과, 토마토, 고추. 내년에는 십자화과, 양배추, 무. 내후년에는 콩과, 콩, 완두콩. 그런 다음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서로 다른 식물군은 서로 다른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서로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다비성 작물로 질소가 많이 필요하며 토양에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콩은 소비성 작물로 영양분이 적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콩은 무언가를 돌려줍니다.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에 저장합니다. 토마토 다음에 콩을 심으면 토양이 재생됩니다. 회복됩니다. 비옥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는 토마토 질병은 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배추 질병은 토마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돌려짓기를 하면 질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병원균은 숙주를 찾지 못합니다. 사멸합니다. 여러분의 침대는 화학물질 없이 문제 없이 매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6번째 원칙, 열 저장과 덮개를 통한 시즌 연장. 여기서 틀밭은 비밀 병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 방법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웃들이 10월에 마지막 토마토를 수확하고 5월까지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11월에 상추를, 12월에 시금치를, 1월에 아시아 샐러드 채소를 수확하고 있을 것이며 2월에는 다른 사람들이 난로가에 앉아 카탈로그나 넘기고 있을 때 이미 다시 씨를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틀밭은 열 저장 장치이자 열 완충제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분해 과정에서 일정한 열이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5도, 아마 10도 정도인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서리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죽느냐 사느냐, 정체되느냐 자라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높아진 위치는 지면의 서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서리는 땅에서 옵니다. 찬 공기는 무겁습니다.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땅 위에 모입니다. 평평한 밭은 바로 이 추운 구역에 놓여 있습니다. 틀밭은 그보다 30, 40, 50cm 위인 더 따뜻한 공기층에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식물이 3주 더 자랄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3주 더 수확하고 3주 더 자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덮개만 씌우면 미세기후, 즉 미니 온실이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나무 프레임, 오래된 창문 몇 개 또는 활대에 씌운 투명 비닐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 덮개 아래에 열이 모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데워줍니다. 아래에서는 분해열이 올라옵니다. 밤에는 덮개가 열을 가둡니다. 결과적으로 외부보다 10도, 15도 더 따뜻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미 2월에 무씨를 뿌리고 3월에 상추를 정식하고 4월에 콜라비를 심을 수 있습니다. 4월에 첫 물을, 5월 초에 첫 상추를 수확합니다. 여러분은 6주 앞서가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이미 끝낸 지 오래인 가을에도 계속 수확합니다. 11월에 마지막 토마토를, 10월 말에 마지막 오이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겨울 작물들이 옵니다. 상추, 시금치, 겨울비름, 아시아 샐러드 채소, 케일. 이 식물들은 강인하며 서리를 견딥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자라긴 합니다.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는 틀밭 덮개 아래서 그들은 영하 10도, 15도를 견딥니다. 얼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다시 비치자마자 녹아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1월이고 밖에는 눈이 오고 영하 5도인데 틀밭으로 나갑니다. 덮개를 들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1000km를 이동해 비닐에 쌓여 슈퍼마켓에서 파는 시든 상추를 살 때 여러분은 갓 수확한 신선하고 초록빛이 돌며 아삭하고 비타민이 가득한 채소를 자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해봤고 1월에 수확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이 아닌 10개월의 수확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식량 안보입니다. 그것이 자립입니다. 모든 것이 어차피 잘 자라는 여름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겨울에도 말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제 실질적인 구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모든 원칙을 어떻게 하나의 털밭에 결합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미디어에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자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품도, 비료도, 살충제도, 매년 비싼 씨앗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지식은 한 번 공유되면 팔 수 없습니다. 원예 산업은 여러분이 계속 의존하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사고 정원 가꾸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전문 제품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간단합니다. 자연이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올바른 조건을 만들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원뿐만 아니라 건강, 자유, 독립,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 모든 원칙을 결합한 틀밭을 어떻게 만들까요? 올바른 크기에서 시작합니다. 최적의 틀밭은 폭이 120cm입니다. 왜 정확히 120일까요? 팔이 닿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60cm, 반대쪽에서 60cm 닿을 수 있습니다. 합쳐서 120입니다. 즉,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고도 밭의 모든 부분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데 토양을 밟는 순간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공기를 짜내며 미생물은 죽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길이는 유동적입니다. 작은 정원에는 200cm가 좋고 중간 크기에는 300cm, 공간이 있다면 400cm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m는 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밭을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어집니다. 너무 많이 걷게 되면 귀찮아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실용적으로 유지하세요. 높이가 중요합니다. 최소 80cm입니다. 90이나 100cm가 더 좋습니다. 왜 그렇게 높아야 할까요? 첫째, 인간공학. 80톨 100cm의 작업 높이에서는 몸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집니다. 통증 없이 몇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둘째, 층 쌓기를 위한 깊이. 80cm 이상이어야 제대로 된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cm 거친 나무, 20cm 퇴비, 20cm 토양, 그리고 맨 위 20cm의 여유 공간. 셋째, 열 저장. 질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저장됩니다. 40cm의 얕은 틀밭은 열을 거의 저장하지 못합니다. 100cm의 깊은 틀밭은 몇 주 동안 충분한 열을 저장합니다. 제작을 위해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비싼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제곱미터당 20유로씩 하는 낙엽을 쪼아 암미터당 20유로씩 하는 낙엽송 판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이자 마케팅입니다. 고제, 헌 팔레트, 철거된 헛간이나 울타리의 판자,
철거업체의 건설 목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무료로 얻거나 몇 유로에 구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가 특히 좋습니다. 튼튼하고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며 이미 크기가 적당합니다. 딱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내부 나무를 화학물질로 처리하지 마세요. 방부제도, 침투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무는 토양, 퇴비, 뿌리와 직접 접촉합니다. 나무에 칠한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채소와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나무가 썩을 것이라고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나무는 썩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썩은 나무는 영양분을 배출하고 곰팡이를 유인하며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나무로 만든 좋은 틀밭은 5토 7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때 판자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것이 절대 썩지 않고 결국 부서져 쓰레기가 되는 플라스틱 통보다 더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도 내구성을 원한다면 외부만 천연 스테인, 예를 들어 아마인 유나 수성 스테인으로 칠하세요. 외부만요. 내부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제작은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최소 6시간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햇빛 없이는 성장도 없고 수확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밭을 남향으로 정렬하세요. 그래야 키가 작은 식물도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굵은 철망을 깝니다. 망 크기는 약 1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이 들쥐를 막아줍니다. 들쥐는 모든 정원사의 악몽입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밭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철망이 그들을 막아줍니다. 틀밭당 20유로 정도 들지만 수백 유로 가치의 수확 손실을 막아줍니다. 그런 다음 벽을 세웁니다. 팔레트를 사용한다면 수직으로 세우세요. 모서리에서 서로 나사로 고정합니다. 땅에 박은 기둥으로 보강하세요. 구조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가득 채운 틀밭의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판자를 사용한다면 프레임을 만드세요. 모서리에 최소 10번트 10cm 두께의 기둥을 세우고 판자를 겹쳐서 그 사이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안쪽에 라이너를 부착해 나무를 더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천연 재료만 사용하세요. 가소제가 나오는 PVC 연못 라이너는 쓰지 마세요. 딤플 멤브레인을 사용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이제 채우기 단계입니다.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수년간 여러분을 위해 일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입니다. 맨 아래층. 거친 재료, 나뭇가지, 잔가지, 굵은 통나무, 뿌리 등 분해되는데 오래 걸리는 모든 것입니다. 2층은 20도 30cm 높이여야 합니다. 재료를 촘촘하게 채우되 너무 꽉 채우지는 마세요. 빈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이 공기와 물을 저장합니다. 그 위에는 반쯤 분해된 재료층이 옵니다. 숲속에 1년 동안 있었던 오래된 낙엽, 지난 여름에 깎은 풀, 집, 건불, 정원 폐기물 등 이미 분해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모든 것들, 역시 20도 30cm입니다. 2층은 틀밭의 모터입니다. 가장 강렬한 분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미생물의 생명이 폭발하는 곳입니다. 그 위에는 완숙 퇴비가 올라갑니다.
자기만의 퇴비 더미가 있다면 완벽합니다. 바닥구역에서 완성된 퇴비를 가져오세요. 검고, 부슬부슬하며 숯바닥 같은 냄새가 납니다. 자기 것이 없다면 사세요. 퇴비 외비와 시설에서 종종 퇴비를 아주 저렴하게 팝니다. 세제곱미터당 10도 20유로 정도입니다. 틀밭 하나에 약 0.5 세제곱미터가 필요하므로 5도 10유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2층은 15도 20cm 두께여야 합니다. 맨 위에는 식재층이 옵니다. 좋은 정원 토양과 지렁이 분변토를 2저1 비율로 섞은 것입니다. 토양 두 부분에 지렁이 분변토 한 부분입니다. 지렁이 분변토가 없다면 그냥 좋은 흙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지렁이 분변토가 훨씬 더 좋습니다. 2층은 20도 30cm 두께여야 합니다. 여기가 뿌리가 내리는 곳입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강해질지 약해질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3도 5cm의 얇은 멀칭층을 덮습니다. 짚이 이상적입니다. 밝아서 빛을 반사하고 여름에 토양을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깎은 풀도 괜찮지만 말린 것만 사용하세요. 생풀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잘게 부순 잎도 좋습니다. 우드칩도 좋지만 하단 멀칭층으로만 사용하세요. 분해되는데 오래 걸리고 토양에서 질소를 뺏어갑니다. 2층 쌓기가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경험의 결과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정원사들에게 모든 대륙에서 모든 기후대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심기입니다. 여기서 수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틀밭이 채워지자마자 이른 봄에 시작하세요. 지역에 따라 3월이나 4월입니다. 첫 번째 작물, 무와 상추입니다. 왜일까요? 빨리 자라고 열이 적게 필요하며 첫 번째 따뜻한 날들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무는 5cm 간격으로 심으세요. 4주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25cm 간격으로 심으세요. 6출 8주면 수확 준비가 됩니다. 그 사이에 시금치를 줄지어 빽빽하게 뿌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금치로 수확하세요. 부드럽고 맛있으며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동시에 틀밭의 긴 면에 지지대를 설치하세요. 2m 높이의 나무나 대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사이에 30cm마다 수평으로 와이어나 끈을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등반용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완두콩을 배치하세요. 일찍 올라가고 열이 적게 필요하며 토양의 질소를 고정합니다. 봄의 시작에 완벽합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 상추를 절반 정도 수확했을 때 주요 작물인 토마토, 오이, 덩굴 강낭콩을 심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틀밭을 생산의 기적으로 바꿔주는 발전소입니다. 토마토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심지 마세요. 4월 중순보다는 5월 중순이 낫습니다. 밭길이 50cm당 한 포기씩 심으세요. 아주 크게 자랍니다. 지지대에 묶어주세요.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60cm당 한 포기입니다. 덩굴 강낭콩은 20cm마다 한 포기씩 빽빽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땅 위 토마토 사이사이에 상추나 무, 시금치를 다시 심습니다. 토마토는 아직 작아서 아직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추는 공간이 있고 잘 자라며 토마토가 커질 때쯤이면 상추는 수확됩니다. 모든 평방 센티미터를 사용하고 낭비가 없습니다.
7월이 되면 여러분의 틀밭은 폭발합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오이가 뻗어나가고 콩이 열매를 맺습니다. 틀밭 하나에서 매일 1kg, 2kg 또는 그 이상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덩굴 아래 부분적인 그늘에서는 상추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디지만 꾸준히요. 항상 신선한 채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8월, 9월에도 주요 수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미 가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생기자마자 더 많이 뿌리세요. 상추, 겨울비름, 시금치, 루콜라. 이 식물들은 열이 필요 없습니다. 10도에서도 자랍니다. 가벼운 서리에도 살아남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겨울 식량입니다. 9월 말, 10월, 토마토가 끝납니다. 식물을 제거하세요. 이제 가을 작물들이 빛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무게가 늘어납니다. 11월에도 계속 수확하고 덮개가 있다면 12월에도 수확합니다. 틀밭은 이렇게 1년 내내 작동합니다.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쉬지 않고 생산합니다. 10개월입니다. 단 하나의 틀밭에서 10개월 동안 신선한 채소를 얻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조롱이로 아침에 뿌리에 직접 줍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10분씩요. 그것도 쌓이면 꽤 됩니다. 시스템을 쓰는 게 더 똑똑합니다. 옵션 1. 점적 호스. 작은 구멍이 있는 간단한 호스를 멀칭 아래에 깔고 타이머와 함께 수도꼭지에 연결합니다. 오전 6시에 20분 동안 작동하도록 설정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은 뿌리로 직접 갑니다. 증발도 없고 낭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2주 동안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틀밭당 약 30유로 정도 들지만 수백 시간의 노동을 아껴줍니다. 옵션 2. 올라. 구멍이 뚫린 벽을 가진 점토 항아리입니다. 틀밭에 묻으세요. 목 부분만 밖으로 나옵니다. 물을 채우세요. 물은 벽을 통해 천천히 스며듭니다. 뿌리는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리필합니다. 끝입니다. 올라를 사거나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점토 항아리 2개를 실리콘으로 붙이면 됩니다. 개당 10유로 정도 듭니다. 틀밭 하나당 2~3개가 필요합니다. 옵션 3. 저수조를 통한 자가급수. 이 시스템에서는 틀밭 아래에 물탱크를 만들고 그 위에 투수성 격벽을 둡니다. 물은 모세관 현상을 통해 올라옵니다. 식물은 스스로를 돌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수조를 채웁니다. 만들기는 더 복잡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입니다. 자주 자리를 비울 때 이상적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점적 호스, 자주 비우면 올라나 저수조, 정원에 있는 걸 좋아하면 물조롱이. 모든 것이 작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주 겉에만 주는 것보다 드물게 깊이 주는 것이 낫습니다. 매일 2리터씩 주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20리터 주는 것이 낫습니다. 깊이 주는 물은 깊은 뿌리를 장려합니다. 겉에만 주는 물은 얕은 뿌리를 조장하고 얕은 뿌리는 취약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틀밭이 첫 해에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꽤 많이요. 20cm, 때로는 30cm 정도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며 문제도 아닙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재료가 분해되고 압축되어 부식토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부피는 줄어들지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숙되고 살아있는 부식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보충하면 됩니다. 매년 가을 마지막 수확 후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세요. 10cm의 퇴비층, 10cm의 토양층, 그리고 5cm의 멀칭. 다음해 봄이면 틀밭은 다시 가득 차고 전년도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풍부하고 더 생생하며 더 비옥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점입니다. 틀밭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빠지지 않습니다. 좋아집니다. 5년 정도 될 때까지 매년 더 좋아집니다. 그때가 되면 최적의 토양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거한 만큼만 보충하면 됩니다.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에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원예센터에서 파는 전문 틀밭은 흙이나 퇴비 없이 나무 프레임만 200초 600유로 정도 합니다. 거기에 채우는데 100초 200유로가 더 듭니다. 총 비용 300초 800유로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틀밭은 작고 얕으며 값싼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3년 뒤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그 비용의 일부만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제나 팔레트, 무료에서 20유로. 나사와 철망, 20유로. 하단층형 거친 재료는 자기 정원이나 숲에서 공짜로 구할 수 있습니다. 퇴비와 시설 퇴비, 20유로. 토양, 30유로. 지렁이 분변토, 20유로. 멀칭 무료 또는 10유로. 총 비용 50초 130유로면 전문가용만큼 좋은 틀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춰 짓기 때문에 종종 더 낫기도 합니다. 이 투자는 첫 해에 바로 회수됩니다. 제대로 심어진 이떼걸 1m 틀밭은 연간 300초 600유로 가치의 채소를 생산합니다. 2년 차에는 토양이 개선되어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10년 동안 생산합니다. 수천 %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그 무엇도 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도 아닐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품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틀밭에서 난 채소는 맛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 신선하고 영양분이 더 많으며 살충제도, 제초제도, 살균제도 없습니다. 화학 비료로 펌프질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덜 익은 채 수확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로 인공적으로 익히지 않았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냉장 창고에 며칠씩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진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맛보고 건강 상태에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맛을 압니다. 갑자기 예전에 거부하던 채소를 먹게 됩니다. 왜일까요? 맛있으니까요. 그들의 몸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음식이라는 것을요. 슈퍼마켓에 맛없고 물기만 많은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그것이 생존과 생활의 차이, 배를 채우는 것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 봅시다. 왜 모두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모두가 틀밭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고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면 왜 모두가 하지 않을까요? 답은 불편합니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은 아니지만 일입니다. 계획이 필요하고 자연과 계절과 토양과 생명을 다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리함을 원하고 슈퍼마켓을 원하며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고 다음 날 배송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품질이 어떤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1유로 하던 채소가 이제 2유로입니다. 품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토마토라고 파는 것은 진짜 토마토와 형태만 공유할 뿐입니다.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공급망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틀밭은 필수품이자 보험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이자 통제가 심해지는 세상에서의 자유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식량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시작하십시오. 틀밭을 만드세요.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미디어에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자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품도, 비료도, 살충제도, 매년 비싼 씨앗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지식은 한 번 공유되면 팔 수 없습니다. 원예 산업은 여러분이 계속 의존하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사고 정원 가꾸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전문 제품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간단합니다. 자연이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올바른 조건을 만들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원뿐만 아니라 건강, 자유, 독립,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 모든 원칙을 결합한 틀밭을 어떻게 만들까요? 올바른 크기에서 시작합니다. 최적의 틀밭은 폭이 120cm입니다. 왜 정확히 120일까요? 팔이 닿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60cm, 반대쪽에서 60cm 닿을 수 있습니다. 합쳐서 120입니다. 즉,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고도 밭의 모든 부분에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데 토양을 밟는 순간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공기를 짜내며 미생물은 죽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길이는 유동적입니다. 작은 정원에는 200cm가 좋고 중간 크기에는 300cm, 공간이 있다면 400cm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m는 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밭을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어집니다. 너무 많이 걷게 되면 귀찮아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실용적으로 유지하세요. 높이가 중요합니다. 최소 80cm입니다. 90이나 100cm가 더 좋습니다. 왜 그렇게 높아야 할까요? 첫째, 인간공학. 80톨 100cm의 작업 높이에서는 몸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집니다. 통증 없이 몇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둘째, 층 쌓기를 위한 깊이. 80cm 이상이어야 제대로 된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cm 거친 나무, 20cm 퇴비, 20cm 토양, 그리고
맨 위 20cm의 여유 공간. 셋째, 열 저장. 질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저장됩니다. 40cm의 얕은 틀밭은 열을 거의 저장하지 못합니다. 100cm의 깊은 틀밭은 몇 주 동안 충분한 열을 저장합니다. 제작을 위해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비싼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제곱미터당 20유로씩 하는 낙엽송 판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이자 마케팅입니다. 고제, 헌 팔레트, 철거된 헛간이나 울타리의 판자, 철거 업체의 건설 목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무료로 얻거나 몇 유로에 구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가 특히 좋습니다. 튼튼하고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며 이미 크기가 적당합니다. 딱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내부 나무를 화학물질로 처리하지 마세요. 방부제도, 침투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무는 토양, 퇴비, 뿌리와 직접 접촉합니다. 나무에 칠한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채소와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 그대로 두세요. 하지만 나무가 썩을 것이라고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나무는 썩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썩은 나무는 영양분을 배출하고 곰팡이를 유인하며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나무로 만든 좋은 틀밭은 5툴 7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때 판자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것이 절대 썩지 않고 결국 부서져 쓰레기가 되는 플라스틱 통보다 더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도 내구성을 원한다면 외부만 천연 스테인, 예를 들어 아마인유나 수성 스테인으로 칠하세요. 외부만요? 내부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며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했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슈퍼마켓이 항상 가득 차 있고 가격이 낮으며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자급자족을 미친 짓이라 여기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오늘날 현명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 앞서 생각하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자립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요. 비현실적인 완전함보다는 부분적인 것이 낫습니다. 전혀 없는 것보다 20%의 자급자족이 낫고 20%보다는 50%가 낫습니다. 모든 단계가 소중하고 모든 토마토가 소중하며 모든 상추가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언가 배우셨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이 지식이 퍼져 더 많은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 정원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미 틀밭을 가지고 계신가요? 효과가 있나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막 만들 계획이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나요? 아니면 재료나 식재,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지한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이 채널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독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입니다. 자립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이해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행동할 준비가 된, 배울 준비가 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된 사람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대신 정보를 얻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받아들이는